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승원입니다. 이번 세션은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쉽게 자동 고객 응대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은 제목처럼 생성형 AI를 서비스하실 때 사용하시는 레그, 파인튜닝 같은 기술 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AWS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식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입니다. 생성형 AI 트렌드 그리고 고도화된 개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사이클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상의 서비스를 정의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생성형 AI와 고도화된 개인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대화나 이야기 같은 텍스트부터 이미지, 영상, 음악까지 광범위한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생성형 AI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와 리소스를 들여 사전 훈련된 대형 모델들을 기반 모델로 사용합니다. 이 기반 모델은 크기가 크고 범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 이해,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 자연어 대화 같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기반 모델의 커스터마이징 없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하는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여러 산업에서 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그리고 업무에서 좀 더 와닿으실 생성형 AI의 역할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지금도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직원 업무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 개선 부분에서는 항상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실 때 먼저 거치게 되는 챗봇이 있고 생산성 향상에는 자연어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생성형 AI가 컨텐츠에 관한 작업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처리나 데이터를 보강해 주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이 다양한 생성형 AI의 역할 중 오늘 집중적으로 볼 부분은 바로 이 고객 경험 개선 부분입니다. 챗봇부터 보시면 과거에 사람이 직접 전화로 응대하던 것과 다르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이 챗봇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화 분석입니다. 고객이 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정말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중심 주제를 찾고 트렌드를 반영한 대화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개인화입니다. 단순히 질문에 정해진 답변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에 맞추어 문장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고객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개인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는 대화형 추천을 통해 즉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고객 프로필이나 분류를 기반으로 제품 설명을 개인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살 아이에게 유치원 선생님처럼 제품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풍부한 라이브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개인화된 타겟팅 또는 개인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국어 지원까지 생성형 AI의 다양한 기능을 이 개인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인화된 타겟팅과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과거 전통적인 추천 시스템의 경우 상품의 메타데이터와 사용자의 데이터를 매칭해서 이 추천을 실행했다면 생성형 AI는 자연어 이해가 가능하고 또 사람처럼 학습되어 있는 일반적인 지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명령을 결합한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주는 것으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락밴드의 노래를 듣고 싶어 라고 챗봇에게 이야기를 하면 사용자의 자연어로 된 질문을 이해하고 비틀즈가 유명 락밴드라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비틀즈 노래 한번 들어봐 하는 추천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이 생성형 AI를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먼저 범위 설정에서 시작합니다. 현재 비즈니스에서 어떤 곳에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생성형 AI를 이용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어떤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이용할지를 선택합니다. 아예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기반 모델을 사용하거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델을 테스트해 봅니다. 모델의 성능이 우리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지, 만약 아니라면 조정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파인 튜닝도 이용할 수 있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 모델에게 주는 명령을 변경해서 모델의 성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평가를 통해서 조정하는 단계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성능 평가가 완료되면 모델을 배포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모델 추론을 통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밑단은 이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아래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도구들이 있고 그 아래에 모델 추론이나 학습을 위한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용할 아마존 베드락은 이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 도구에 해당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API 콜로 지정한 기반 모델을 이용해서 쉽게 추론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하려는 고객님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수많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개발 기간을 단축해서 빠르게 시장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할지, 이 생성형 AI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이런 어려운 점들을 해소해주기 위해 나온 서비스입니다. 단일 API를 통해서 여러 선도적인 기반 모델에 접근할 수 있고 서버리스 형태여서 인프라 관리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과 규정 준수도 자동으로 관리해주고 이를 통해 안전하게 자체 데이터로 기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비즈니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과 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레그를 지원합니다. 이런 아마존 베드락의 기능을 통해 모델 선택과 애플리케이션 통합,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또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워크플로우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용할 기반 모델, 즉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반 모델을 바로 사용을 하거나 특정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 파인 튜닝이나 레그 기능을 붙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아마존 베드락 API를 사용해서 앞선 단계에서 만든 모델에 프롬프트를 보내고 응답을 수신하는 형태로 간단히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복잡한 레그나 파인 튜닝 없이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그와 파인 튜닝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란 외부에서 가져온 정보로 생성형 AI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오픈서치 같은 벡터DB를 이용해 나의 데이터를 넣어놓고 어떤 질의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검색한 결과를 거대 언어 모델이 받아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용합니다. 파인 튜닝은 훈련된 모델의 특정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델의 환각을 완화하고 답변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기까지
AI/ML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레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 파인튜닝의 경우 GPU라는 리소스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과 시간, 기술 측면에서 투자가 필요한 기술입니다. 대형 언어 모델의 환각 증상을 완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그와 파인튜닝의 경우 의학이나 법률 같은 특정한 도메인을 다루어야 하거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또는 특정한 말투 같은 작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보여드릴 레그와 파인튜닝을 적용하지 않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은 일반적이거나 실시간성이 필요 없는 정보를 이용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시를 주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부분을 오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롬프트는 AI 시스템에 응답을 유도하는 텍스트 입력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파운데이션 모델과 거대 언어 모델이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도록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이유는 모델의 행동에 대한 정교하고 또 전략적인 통제를 프롬프트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면 모델의 성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케이스에서는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때문에 위험을 완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프롬프트 수정은 다른 레그나 파인튜닝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리소스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급 기술 적용 이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먼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일반적으로 지시사항, 맥락, 사용자 입력, 출력 표시 이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지시사항은 모델에게 수행해야 될 작업을 지시하는 것이고 맥락은 마치 사람에게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력은 모델이 출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제 사용자가 작성한 입력 또는 질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이 출력을 작성해야 하는 곳을 알려주는 표시나 형식을 주어야 합니다. 기반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챗봇 및 보이스봇, 즉 고객과 대화를 하는 것, 그리고 코드를 개발하는 것을 돕거나 자동화하는 작업, 미디어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감정 분석을 하고 정책이나 권장사항을 분석하여 텍스트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기반 모델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적용할 경우에는 레그나 파인튜닝 이전에 잘 구성한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고객과 시나리오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애니컴퍼니 CEO 앤희 씨가 있습니다. 이 애니컴퍼니는 일종의 온라인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웹사이트에 사장님들이 여러 제품을 올리고 고객들이 상품을 사는 형태입니다. 사용자의 웹사이트 기록을 추적해 보니 구매로 전환된 고객 대부분은 상품을 살 때 이 리뷰 창을 먼저 보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이 애니 씨는 애니컴퍼니의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고객 리뷰 관리를 좀 더 잘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장님들이 이 사용자의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좀 더 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NEC는 이 두 가지를 당장 실행하고 싶지만 여러 문제들에 봉착합니다. 사장님들이 고객 리뷰를 신경 쓸 시간이 부족하고 또 워낙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사장님 답변에 대한 품질 관리가 어렵고요. 또 이걸 사람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자니 애니컴퍼니의 올해 예산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릴 데모 앱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들을 생성형 AI를 통해 해결하고 NEC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드리고자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기술적인 목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장님의 댓글을 자동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을 모방하여 고객의 감정을 분석하고 또 그 감정에 따른 응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제품 오너들과 고객 간의 의사소통을 장려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또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고객의 소리를 알림으로 상품 오너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인화된 추천을 자연스럽게 제공해서 다른 제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데이터를 생성형 AI가 답변에 활용해서 좀 더 개인화된 응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마존 베드락은 현재 총 6개의 모델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데모에서는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데모의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프론트엔드는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 호스팅합니다. 웹사이트로 개발되어 있는 프론트엔드에서는 유저의 정보 그리고 유저가 작성한 리뷰를 백엔드로 보냅니다. 백엔드는 서버리스로 순차적인 작업을 구현할 수 있는 스텝 펑션을 사용했고 여기에 API 게이트웨이를 붙여서 프론트와의 API 통신을 구현했습니다. 이 백엔드에서는 맨 첫 번째 람다에서 유저를 분석해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을 뽑아냅니다. 또 두 번째 람다에서는 추천 제품과 유저 정보를 반영하고 그리고 유저의 리뷰를 분석해서 사용자 맞춤형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람다에서는 사장님께 이 리뷰를 알림으로 제공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구현한 기능은 유저의 감정 분석입니다. 고객의 리뷰에 사장님이 답글을 달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 고객의 감정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내비치는 감정에 따라서 적절한 응대를 하도록 구성해야 이 생성형 AI를 프로덕션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사용자 리뷰의 감정을 분석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우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API 응답 결과 베드락이 분석한 사용자의 감정은 믹스드, 즉 혼합입니다. 실제로 리뷰를 한번 읽어보시면 제품 자체에는 만족하나 가격이 사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 감정은 만족과 불만족이 섞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래에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연령대에 맞는 추천 제품을 제시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거위 씨처럼 불만족스럽다는 리뷰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사장님이 다른 우리의 제품도 이용해 보세요 하고 추천 제품과 링크를 주는 댓글을 달았다면 어떨까요? 이 리뷰를 쓰신 분의 구매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제품과 이 애니컴퍼니에 대한 반감만 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거위 씨의 리뷰처럼 사용자의 감정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제품 추천을 제외하고 정중하게 사과만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런 프롬프트로 구현했습니다. 우선 XML 태그를 사용해서 아마존 베드락에게 유저의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작성해달라고 사장님의 역할도 주었습니다. 프롬프트를 좀 읽어보자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한 소통을 위해서 사용자에게 추천할 제품의 정보인 information 그리고 상품 구매자의 정보를 넘겨주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추천을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뷰의 감정을 분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사용자의 감정은 부정, 긍정, 그리고 혼합으로 구성했고, 만약 감정이 긍정이나 혼합일 경우에는 정보를 반영해 다른 제품을 추천하고, 부정일 경우에는 제품 추천을 하지 않고 정중하게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인 프롬프트 핵심 기법에서 더 자세히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력 형식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이 내놓은 답변을 잘 받아서 처리해서 프론트엔드에 API 응답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JSON 형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감정은 이모션으로, 답변은 제너레이티드로 분리해서 생성형 AI가 출력하도록 구현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에게 이모션, 제너레이티드의 형식으로 API 응답 결과를 반환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프롬프트를 담아서 아마존 베드락을 실행하는 코드는 이렇습니다. 이게 실행 코드 전체인데 상당히 간단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AWS SDK인 보토3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이벤트로 주는 프롬프트를 받아오고요. 이 프롬프트는 앞에서 보여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베드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엔트로피 클로드 모델에 GDR 형식을 맞추고 파라미터를 적절히 줍니다. 참고로 이 형식은 모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은 보토3의 베드락 라이브러리 중 인보크 모델 메소드를 사용해서 답변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아마존 베드락이 주는 응답을 저장해서 프론트엔드로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구현한 기능은 유저 맞춤형 제품 추천 기능입니다. 유저에 맞게 제품 추천을 생성형 AI가 같이 넣어서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우선 이 맞춤형 추천은 간단히 AWS 람다 그리고 판매 기록 DB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각 연령층이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 등 전체 스토어의 판매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AWS 람다에서는 프론트엔드로부터 이 오른쪽에 있는 오리, 여자, 10대, 첫 번째 구매 이런 유저의 정보들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판매 정보와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천 정보와 고객들의 정보를 아마존 베드락으로 전송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답변처럼 네, 오리님 처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10대 고객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짱구 잠옷은 어떠세요? 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답변을 생성해 줍니다. 다음은 고객과의 상호작용 부분입니다. 여기에 화가 많이 나신 거위 씨가 있습니다. 족발이 너무 맛이 없어서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인데요. 아래에 사장님의 정중한 사과가 담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거위 씨는 이 사장님의 답변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장님이 내 리뷰를 보고 제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만약 이게 사장님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자동으로 작성한 답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고객 응대에서 생성형 AI는 사람의 대체제라기보다 반드시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이 경고 문구를 편집창에 넣어서 사장님들이 반드시 베드락이 생성한 답변을 읽어보고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만약에 수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답변을 제출한다면 저 문구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부정적인 리뷰의 경우에 사용자의 불만 사항에 대한 수동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 알람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리뷰를 사장님이 더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게 사용자 피드백 내용을 담아 메일로 보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애플리케이션을 라이브 데모를 통해서 보시죠. 데모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입니다. 이 데모에서는 아래 세 종류 리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리뷰부터 배드락을 통해 사장님 대신 댓글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20대 여자이신 백조 씨가 작성했고, 백조 씨는 이번이 세 번째 구매입니다. 리뷰의 내용을 보면 쿠션감이 좋고 편하다는 평이 많아서 구매했다. 쿠션감과 아치가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가격이 사악하다 라는 리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응답 결과를 보면 AI가 작성했다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 있고 제품 재구매도 벌써 세 번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20대 여자 고객이 많이 구매한 북유럽 디자인 수건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하면서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리뷰는 10대 여자인 오리 씨가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구매이고 리뷰를 읽어보시면 이 피규어들 너무 귀여워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져요. 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습니다. 답변을 보시면 10대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많은 짱구 잠옷을 밝은 어조로 추천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리뷰는 거위 씨가 작성했습니다. 족발이 맛이 없어서 화가 많이 난 고객이고 30대 남성 두 번째 구매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거위님 소중한 리뷰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품 추천은 제외하고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와 제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정중히 사과문을 작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이 생성형 AI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개인화는 라이브 데이터의 이용과 즉각적으로 답변을 주는 형식으로 메타데이터 기반의 전통적인 개인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성형 AI를 도입할 시에 고급 기술을 적용하기 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 AWS 서비스와 쉽게 통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내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AIML 리소스 허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스킬 빌더에서 AWS 전문가들이 개발한 AWS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학습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QR코드를 통해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하여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